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5일 삑사리가 나냐. 9월 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오늘 그 시장은 모두가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고 핀비즈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들 한번 단박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누가 많이 올랐느냐? 아마존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저 큰 주식 하루에 5% 가까이 4.3% 엄청나죠? 게다가 뭐 어제 많이 올랐던 뭐 구글은 뭐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올랐고 애플도 어제 꽤나 많이 올랐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제목처럼 결국 버블은 오는가? 네. 저는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과열이에요. 과열은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과열인데 과열에서 그다음에 이제 버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버블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그 조치가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데이터 값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다는 거죠. 오는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고용이 꺾이면 연준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건 25bp당 얼마를 반영할 건데? 예, 이게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예요. 금리 내리는 거 알겠어. 내리는데 그럼 너희들은 금리 하나 내릴 때마다 얼마나 반영할 거야?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냐?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당연히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봤는데 보시죠 한번.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그 페드워치 연결되어 있으니까 페드워치 상황을 보면은 9월 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는 이제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뻔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지금 상황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고용이 악화됐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악화가 확실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거는 이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부터 먼저 얘기하고 오늘은 연역법으로 갑시다. 자, 고용 관련되니까 데이터가 약화됐어. 그런데 보니까 ISM BJ 조업은 오늘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용이 나쁘니까 저기가 떨어질 거고 저기가 금리가 떨어질 거고. 근데 경기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환호를 한 거죠. 다른 자산보다 주식이 더 환호한 거예요.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쁘진 않은데 고용은 확실히 꺾여. 금리는 내려가고 고용은 살아있어. 거기에 가장 누가 호재를 부릅니까? 그동안에 금자산, 통화가 떨어지고 이러면 금자산이 올랐지만 이건 주식자산한테 좋은 뉴스였어요. 환호를 한 거지. 금리 떨어져도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가 안 나빠도 버티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금리는 인하할 것이고 충격은 10월에 올 것이다. 이겁니다. 금리는 인하해서 좋은데 충격파는 10월에 도달해요. 무슨 충격파? 여기서 충격파는 뭘까요? 여기서의 충격파는 관세 충격파입니다. 관세 충격파는 10월에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데이터 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한 번씩 읽어보죠. 일단 고용이 어떻게 나빠졌냐?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고용 변화율 보면 요거는 이제 해고 쪽입니다. 해고 쪽 보시면은 8월에 62,000이었는데 7월에 62,000이었는데 이번 8월에 86,000 가까이 나왔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실업 쪽, 그러니까 해고 쪽 늘고 그다음에 ADP 비농업 고용 보세요. 54,000 나왔어. 지난번에 얼마였어? 106,000이었는데 54,000 나왔다고. 자, 어제 얘기했던 알베르토 무살림의 이야기를 땡겨보죠. 알베르토 무살림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고용의 BEP는 3만에서 8만 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얼마 나왔어? ADP 민간 고용 54,000 나왔어. 물론 이제 노동부의 고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확연하게 훅 갔어. 지금 신규 수업 청구자 수 볼까요? 신규 수업 청구자 수 23,000 안 됐는데
22만 9천이었는데 23만 7천으로 확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주 평균도 23만 천으로 올랐고요. 예.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는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페드워치 시장의 그 전망도 보면 이제 100% 떨어지는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반면에 오늘 그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연속으로 계속 50 이상에서 놀고 있고, 지난달보다 더 올라갔어요. 50.1에서 52.0으로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 고용지수는 옆으로 기고 있는데 위축 국면이죠. 50이 기준점이니까 46.4에서 46.5. 반면에 물가는 빵빵 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9.9에서 69.2.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69예요. 50이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수준은 좀 많이 늘었네요. 신규 수준은 50.3에서 56으로 늘었고, 네, 기업 활동 지수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바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본 김에 다른 데이터도 볼까? 다른 데이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단위 노동 비용은 조금 줄었고요. 비농업 부분 생산성은 조금 늘었습니다. 전기에 2.4에서 3.3으로 좀 느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이제 알겠어. 고용은 좀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경기는 그냥 비농업, 비제조업 서비스 쪽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비제조업 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설문조사들이 들어가는 건데, 설문조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꺼내볼게요.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업종. 자, 관세가 수입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이는 주로 아시아와 남미산 상품에 대한 것입니다. 10월까지 관세가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다음에 농업, 임업업, 사냥. 사냥이 있어, 얘네는. 관세가 특정 시장에 대한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수입 업체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관세 부과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치즈인가? 와인인가? 네. 자, 금융 및 보험 관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으며 공급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요청할 때 관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하고 보험에 이게 문제가 되나? 예, 어쨌든. 자, 기업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새로운 관세 정책이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전반적인 지출 접근 방식은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26년 회계 연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기타 서비스 쪽은 사업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사업 확장에 드는 비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사업 성장은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공장 짓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다음에 공공행정. 지역적으로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및 리스. 여기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2020년 상장 이후 역대 가장 강력한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와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활동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건 좀 특정 업체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 소매업은 모든 것은 국가별 관세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의사결정은 관세를 고려하는 것에 의해 좌우됩니다. 자, 운송 및 창고업, 전반적인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물론 관세 관련된 답변만 셀렉한 거긴 합니다만, 지금 그 느낌이 딱 오는 건 뭐냐면, 관세에 본격화는 10월 달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그 값은 11월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관세가 미국에 도착하는 건 10월 달이고 도착했다는 데이터 값을 읽을 수 있는 건 11월 달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예요. 예, 그러면 주식시장은 폭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사쿠까지 한번 밀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니까 달리겠지. 확 달릴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막 열라 달리는데 열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실물 경기는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실물 경기가 꺾이니까 금리가 한 번 내려가는 게 아니고 두 번 아니야. 두 번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합치면 4번, 5번 내려갈 거야. 3% 수준 초반 또는 3% 밑으로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달리겠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FOD래.
페드를 확 짓눌러서 3% 미만까지의 금리까지 달성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거품이 오겠죠. 예, 거품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품이 오는데, 자, 그런데 경기는 꺾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즈음은 한 11월 즈음쯤 되면 데이터 값이 이게 뭐야?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금리가 휙 하고 내려가지고 주가가 휙 하고 올랐어. 근데 경기 꺾였어. 그러면 그때 타격 한번 오겠죠. 그때 조정 한번 오겠죠. 네,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청재 발언입니다. 자신의 기본 전망대로 연방준비제도의 이중 책무 목표에서 계속 진전이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더 중립적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게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더 넓은 인플레이션 추세에 미치는 증폭이나 2차 효과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네, 이분도 이제 돌아갔네. 상당히 많이, 그죠? 관세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톤으로 넘어갔으니까, 자, 이제 세 볼까요?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 다음에 누구지? 갑자기 누구지? 그 여성분? 이름이 갑자기 여성 이사님 한 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잔 컬린스 넘어갔고요. 마이런은 전투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고요. 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내릴 수 있다라는 톤으로 다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에 리사 쿡 압박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뉴욕 연은 총재까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분이 3인자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금리는 올해 2번 정도 내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연준을 장악하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면 내년까지 금리가 꽤 내려갈 거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고 그건 시장의 강력한 연료로 작동이 되겠죠. 대신에 연준이 흔들렸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속도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년도까지 4번 정도 내린다는 것들을 내년 상반기까지나 내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4번 정도 앞으로 내린다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이 아무리 신뢰할 수 없어라고 할지라도 금리는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만약에 올해 연말쯤에 데이터 값이 생각보다 별로 나쁘게 나온다면 시장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로 땡겼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닷컴 버블의 버블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은 닷컴 버블 때는 진짜 실적이 1도 없었습니다. 실적이 1도 없었는데 어제 우리 구글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구글 쪽에서의 이익 증가와 그다음 이익 대비 배수를 감안해 보면 22배, 23배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본다면 23배 이 회사의 수익률까지 감안해 본다면 마진율 그러면 예를 들어 22배 정도면 4.5% 정도잖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근데 이 회사의 성장률과 이익률을 감안해 보면 22배가 비싼가? 비싸지 않죠.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계산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열이고 버블로 갈지라도 98년, 99년의 닷컴 버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실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체가 있어요. 지금은 98년, 99년 실체가 없었어요. 우리 22년도에 실체가 있기 시작한 2차 전지가 마지막에 안드로메다 달나라를 넘어 안드로메다로 넘어가면서 실체와 현상이 너무 극명하게 떨어지게 됨으로써 지금 난리가 난 상황들이 온 거잖아요. 네. 근데 22년 2차 전지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우리는 실체와 주가의 일단 주가가 안 보였어. 실체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너무 거리가 떨어져갖고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떨어졌지만 이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가
아마존이 좋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자, 아마존이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되게 많은 사건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건데, 아마존 왜 올랐느냐? 프라임 서비스를, 프라임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넷플릭스가 우리 보면 한 5명 등록하잖아요. 그 10,000원 내면 5명 등록해서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다 보잖아. 일가 친척까지 보잖아. 그죠? 넷플릭스를. 근데 그거를 가격은 안 올리고 그걸 단축시켜. 한 집안 IP로만 쓸 수 있어요. 한 컴퓨터로만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 익숙해지고 열받은 사람은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지. 욕을 하면서 이씨 이러면서 하나 더 쓰는 거죠. 자, 프라임 인비티 프로그램을 축소합니다. 아마존이. 원래는 뭐였냐면 우리 집 식구에 이 프라임 그 티켓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을 더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스트로 초청을 받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옆집까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하고 옆집까지 이 프라임을 받아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쿠팡은 일일 서비스만 여기는 뭐 격일 서비스 뭐 이렇게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옆집까지 안 되고 우리 집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옆집에 문제가 생기죠. 옆집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배송 서비스를 받아서 익숙해졌으면 쉽게 얘기하면 쿠팡 이길 배송제나 당일 배송제에 익숙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끊겨서 못해. 그러면 안 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쓸까 쓰겠죠. 쿠팡이 아마존보다 앞서 있었던 부분이 이거지. 우리가 나라가 좁으니까, 우린 도시국가니까. 이게 지금 빅테크들의 저력이에요. 아니, 무서워요. 이게 빅테크의 그 비즈니스 롤을 보면, 이놈들 봐라, 진짜. 와, 이거 학습 기계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걸 딱 머리에 두고, 그걸 딱 구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아마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아마존 놀라운 거고, 아마존 전신으로 따라가 보면 뭐가 있다? 네, 코스코가 있어요. 코스코가. 그리고 아마존 뒤에 쿠팡이 있었고, 쿠팡 뒤에는 어디가 있냐요? 매트릭스 투자자문이 있죠. 예. 우리 그 뒤에 매트릭스 투자자문이 자본시장에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의 실체는 주가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이격이 생겼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열을 버블이라고 명칭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 버블을 향해 돌진할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유도할 것이다. 라는 시장 정리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룰루레몬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시간에서 10% 빠졌는데 지금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15%까지 빠졌습니다. 연간 전망치가 꺾이면서 시장 예상치 밑으로 떨어지면서 훅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스포스도 3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새는 게 없어. 미국은. 우리는 항상 새. 그죠? 그래서 우린 세론이야. 세론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다 세서 그래요. 이것도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거래소나 이런 데서 잘해야 됩니다. 거래소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시장이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을 바꾸는 거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데 실효적으로 당장의 효과를 내려면 거래소를 바꾸셔야 됩니다. 거래소가 바뀌어야 한국의 자본시장이 좋아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본시장은 필리핀 쪽으로 소위 말해서 몇몇 가문이나 몇몇 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딱주물딱 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근데 참 놀라운 거야. 우리가 진짜 일반인들의 학습 수준을 보면 세계 최강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했지? 여지껏?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땡스 스티브 잡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수준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제 안 되죠. 어디 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질을 쳐? 할 수 있겠어? 이제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일단 소심하신 분들은 뭐 안 돼 이러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뚝심 있는 분들은 버티면서 시장을 바꿀 겁니다. 바꾸시는 분들은 저희 증시각도 TV와 함께 뚝심 있게 버티면서 버틴 것에 대한 리턴, 보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우리의 보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번이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